아침마당 금요일 3부 시작되는데요. 오늘 박주연 선생님과 함께하는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 시간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기다리시는 시간인데 오늘 어떻게 일주일 동안 잘 지냈어요, 선생님? 네, 잘 지냈어요. 날씨가 네. 더워서 외출은 많이 못 하시죠? 네, 많이 더워졌죠. 네. 네. 나가니까 굉장히 뜨겁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너무 더워요. 네. 그래도 또 아이들 마냥 집에만 있으면 답답하니까 맞아요. 네. 어딘가는 데리고 가야 되는데 네. 주로 어디 가세요? 이제 그동안에는 뭐 캠프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에 참여하느라고 좀 바빴고, 지난주에는 조금 집에서 그냥 뒹굴뒹굴하는 시간이 많이 있었어요. 네. 이제, 이번 주에는 이제 또 수영장에도 한번 가볼까. 네, 네. 아이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자, 오늘 그러면 또 어떤 또 재미나고 또 교육적인 이야기를 해주실 건가요, 선생님? 네, 오늘은 아이가 물건을 훔치는 경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아, 그래요? 네. 훔치는 거 중요하죠. 네, 네. 아이들이 보이는 물건을 훔치는 행동의 한 70%에서 80%는 그 이례적인 것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럴 때 바로 내 아이가 도둑질하는 아이가 되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기보다는 이런 아이의 행동에 대해서 부모님이 교육적으로 분명한 태도로 대응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거짓말 얘기했을 때도 네. 내 아이가 처음 거짓말했을 때 부모님들이 그 절망적인 그 마음보다 네. 훔쳤을 때는 또 더 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예. 네, 맞습니다. 네. 이럴 때 이제 아이를 많이 책망을 하시게 되죠. 네. 왜 그런 짓을 했는지, 또 다시는 안 하겠다고 약속해라 라고 이제 추궁하거나 반성하게 하는 그런 이제 방법으로 많이 이제 접근하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것보다는 아이와 함께 물건을 훔친 행동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어떤 때 이런 행동을 하게 되는지, 또 다음에 또 하고 싶어지면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이에 대해서 이제 아이랑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는 거죠. 그래서 같은 행동이 반복이 되지 않도록 그 방법을 구체적으로 찾으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아, 네. 이거 참 부모님들이 대응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문제인데요. 네네. 네. 그렇다면 이제 아이들이 물건을 훔칠 때 네. 어떤 원인이랄까요? 아니면 행동 유형이랄까요? 뭐 이런 것들이 좀 보여질 텐데 네네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물건을 훔치는 그 행동이 나타나는 그 유형을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나눠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첫 번째는 그 물건을 훔치는 행동을 마치 장난처럼 여기고 물건을 잃어버린 상대방의 입장을 공감하지 못하고 죄의식을 전혀 느끼지 않는 그런 경우인데요. 네. 남의 물건을 훔치고는 많이 있는데 한두 개 정도 가져가도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하는 경우라든지, 또는 물건을 훔친 뒤에 주인에게 붙잡힌 후에야 돌려주면 되지 않냐, 또는 돈을 주면 되지 않냐, 이런 식으로 당당하게 이제 이야기하는 경우에 여기에서 자신의 행동에 대한 죄책감은 찾아보기가 어렵죠. 네. 이때에는 그 물건을 잃어버린 상대방의 입장에 대해서 아이가 정서적으로 공감할 수 있도록 가르칠 필요가 있어요. 네. 또 특히 나이가 어린 경우에는 그 돈에 대한 개념을 잘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가지고 싶은 것이 있을 때는 아무 말 없이 그냥 마음대로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돈을 지불하고 가져와야 한다라는 그런 것을 이제 이렇게 물건을 돈을 주고 사는 그런 개념, 또 경제적인 체계에 대한 그런 설명하고 함께 진지하게 아이한테 이제 교육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런 경우는요, 선생님, 아이들이 게임을 많이 하고 또 이런 인터넷상에 있는 것과 현실을 잘 구분하지 못해서, 아니면 또 어렸을 때 어떤 간접 경험들, 이런 것들이 이런 행동 양식을 가져오기가 쉽겠네요. 좀 더 원인이. 네, 이런 어떻게 보면은 다른 사람의 물건, 또 돈을 주고 우리가 물건을 사야 하는 이유, 또 사는 사람의 입장, 파는 사람의 입장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것은 이런 이제 생활 속에서, 또 물론 학교에서도 배우지만 이런 상황에서 아이가 그런 행동을 했을 때 그 어른들이 이제 잘 가르쳐 주는 그런 것이 이제 필요하죠. 그걸 통해서 이제 배워나가고 어떤 세상 이치에 대해서도 배우고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 바른가라는 그런 것들을 이제 알아가게 되는데, 아이들이 사실 이제 잘 아시겠지만 지금 이제 게임이라든지 이런 것에 몰두를 하게 되면 사실 이제 부모님 입장에서는 아이한테 좀 무관심해지기가 쉽죠. 아이가 네. 이제 혼자서 잘 놀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래도 부모님과 이런 대화를 나누거나 이런 상황에서 함께 이제 어떤 상황을 풀어가는 그런 이제 경험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게 되고,
또 아이와 부모님의 관계가 많이 이렇게 분리되는 그런 이제 상황에 많이 오게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영향이 있을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옆집이나 친구네 네. 집에 갔다 온 다음에 내가 잘 평상시에 못 보던 물건 같은 걸 가지고 있으면 굉장히 네. 신경이 바짝 쓰이더라고요. 네, 맞아요. 예, 예. 네. 그런 물어보고 경우에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어떻게 대처하신지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우리가 이제 한 가지씩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예, 이제 지금 말씀드린 거는 이제 물건을 훔치는 행동의 첫 번째 이제 유형이라고 할 수 있겠고, 네. 이제 두 번째 그 유형을 보시면은 이제 아이가 굉장히 갖고 싶은데 그 돈이 없기 때문에 이제 훔치는 그런 경우죠. 네. 이제 우리가 소비 사회인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가 아이들이 갖고 싶은 것이 굉장히 많죠. 예. 근데 부모님 입장에서는 그 용돈하고 필요한 물건을 충분히 제공해 준다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에도 아이들은 항상 이제 부족하다고 느낄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아이가 아무 말 없이 남의 물건을 들고 오는 것은 이제 엄마 꼭 갖고 싶은 물건이 있는데 이거 좀 가지면 좋겠어요. 이렇게 가질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이제 부모님에게 솔직하게 말할 수 없기 때문일 수 있어요. 즉 이제 갖고 싶다고 말했다가 부모님으로부터 이제 거절을 당하거나 또는 꾸중을 듣는 것이 두려워서 또 안 된다고 할 것이 너무 뻔해서 더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되는 경우가 되겠죠. 네. 근데 이제 아이가 무언가를 가지고 싶은 자신의 욕구를 일단 부모님에게 있는 그대로 표현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되면은 가지고 싶은 자신의 욕구를 자기가 어떻게 처리해 갈 수 있는지를 부모님하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기게 되죠. 네. 예, 그래서 네네. 뭐 가지고 싶은 게 있는데 엄마랑 얘기했더니 엄마가 언제 생일날 아니면 뭐 크리스마스 때 그렇죠. 아니면 어떤 때 사주겠다라고 약속을 하면 네. 아이들이 좀 기다리면서 그렇죠. 거기에 네. 대한 욕심을 좀 절제할 수 있는 그런 네. 어떤 요인이 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좋은 예를 들어주셨는데 이제 그럴 때 구체적인 어떤 시간을 이제 얘기를 하고 그때까지 기다리면 엄마가 사줄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했을 때 아이들이 훨씬 네. 그 막연하게 기다리는 것보다는 좀 쉽게 네. 그때까지 이제 자기 갖고 싶은 그 마음을 이렇게 참으면서 기다릴 수가 있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예. 이렇게 부모가 아이의 욕구를 무조건 거절하거나 아이가 표현조차 하지 못하게 한다면 아이가 자신이 무언가를 갖고 싶은 욕구를 느낄 때 이성적으로 대처해 나가는 방법을 배울 기회가 없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욕구를 자기 욕구를 억압하거나 아니면은 훔치는 등의 그런 그릇된 방법으로 자기 욕구를 충족하려고 할 수 있겠죠. 무조건 억압하는 경우에는 다른 이제 부차적인 심리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겠죠. 네. 이런 경우 이제 예를 들면은 이렇게 아이가 이제 핸드폰을 갖고 싶어요. 요즘 애들 다 갖고 싶어 하죠. 친구들이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거 보면 그 기능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그 신기하고 좋은 것들이 네. 많기 때문에 굉장히 갖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런 핸드폰을 갖고 싶다고 엄마한테 얘기를 하는데 부모님도 아직 그 쓰지 못하는 그 최신 기종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럴 때 부모님들은 벌써 얘기를 듣자마자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요구다. 돈이 얼마가 들어갈 거고 이것이 꼭 이 아이한테 필요할까? 라는 것이 벌써 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답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아이가 계속 이제 아이는 이제 목표가 생겼으니까 이제 부모님한테 얘기를 하겠죠. 이런 얘기를 참 부모님 입장에서는 듣기가 어려운데 네. 이럴 때 한번 이런 방법을 또 제안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한테 너가 이거를 꼭 갖고 싶은 이유, 가져야 하는 이유를 종이에 한번 써봐라. 네. 네. 그러면 훨씬 이제 부모님도 아이의 얘기를 들을 때 이제 좀 아무래도 감정적이 되기가 쉽고 서로 이제 논쟁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는데 종이에 이제 아이가 써내려가면서 자기의 생각을 조금 더 정리를 하게 돼요. 그리고 또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좀 객관적으로 또 이제 볼 수 있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많은 경우에 또 이렇게 종이에 정리를 하면서 스스로가 한 등급을 이렇게 낮추는 경우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조정을 했다 하더라도 부모님이 그래도 좀 이것도 어려울 것 같다 하실 때는 계속 이제 대화를 해 나가시는 거죠. 근데 이제 부모님이 이럴 때 아이와 대화를 해 나가실 때 그 부모님의 목표는 좀 또 부모님 나름대로 가지고 계신 그 목표가 있으시겠지만 최대한 아이의 입장에서 먼저 이제 들어주시는 것이 네.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어떤 아이들이 생각하고 바라는 것이 있을 때
뭐 물론 말도 안 되는 경우가 많지만 네. 그냥 무조건 거부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꾸준하기보다는 네. 일단 들어주시고 또 네. 아이들 생각을 먼저 수렴하는 것이 그렇죠. 먼저 중요한 자세다 부모님에게는. 네, 그리고 맞습니다. 또 네. 부모님의 입장을 잘 또 말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기술도 필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다짜고짜 예. 화내고 아이를 이렇게 무한하게 하는 것보다는. 네네. 그렇죠. 그래서 부모님이 아이의 입장에서 얘기를 더 들어주실 때 좋은 점은 이렇게 아이가 충분히 자기 얘기를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부모님 말을 더 잘 들어요. 부모님의 입장도 잘 듣게 되고 또 아이의 얘기를 잘 들으면 아이의 입장에서 잘 듣다 보면은 이 아이가 사실 진짜 원하는 게 뭐 핸드폰에서의 어떤 특정 기능을 원하는 거구나. 그러면 꼭 그 핸드폰을 사지 않아도 대안적으로 다른 또 이제 방법으로 그거를 활용할 수 있는 거를 또 찾아갈 수도 있죠. 그래서 네. 이제 대화를 하실 때는 그 원칙을 잘 지키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요. 어렸을 때는 장난감이지만 고학년이 되면서 점점 기대치가 점점 이제 커져서 강해지죠. 부모님들의 대응력도 점점 더 늘어나실 쉽지 않습니다. 정말 난감한 네. 경우 많이 겪으실 텐데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뭐 대화를 끝에 이제 아이가 그 원하던 물건을 가지게 될 수도 있고 또 조금 기다렸다가 네. 갖게 돼야 되는 경우도 있겠고 또는 완전히 포기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부모님이 이런 과정을 충실히 그 아이와 그 협상해가는 이 과정을 충실히 하셨을 때는 아이가 훨씬 그 결과에 대해서 네. 쉽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는 거죠. 네. 네. 어떤 목표를 두고 함께 이루어가는 것도 괜찮겠네요. 네네. 네. 오늘 선생님과 함께 여기 아이들 오늘 그 지난주에 거짓말에 의해서 오늘은 아이가 물건을 훔치는 경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아마 부모님들이 지금 귀 쫑긋 세우시고 듣고 계실 네. 거예요. 또 다른 유형이 있을까요, 선생님? 네, 세 번째는 일부러 이제 아이가 자신이 나쁜 아이가 되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일부러요. 네, 무의식 중에 그 부모님을 괴롭히고 싶다거나 가슴 아프게 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어서 이런 형태로 부모님에게 일종의 반항을 하는 그런 행동으로 이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경우는 부모님께서 이제 아이의 이야기를 평상시 잘 들어주지 않는다거나 좀 많이 권위적인 그런 이제 경우에 아이가 이제 이런 행동을 통해서 부모님께 이제 반항하는 그런 이제 경우를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이 경우는 사실 물건을 훔치는 행동을 바로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받은 아이의 상처를 치유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네요. 네, 네. 그리고 더 위험하게 또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그렇죠. 이게 있겠어요. 이제 관계에서 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네. 그것이 또 이제 이런 행동뿐만이 아니라 다른 행동으로 또 이제 네. 넘어갈 수가 있겠죠. 네. 그 마음의 상처가 치료되지 않으면 치료돼야지만이 이것도 네. 고칠 수 있는 네네, 그런 그렇죠. 원인이라서요. 그런 부분을 반드시 함께 이제 봐줘야겠죠. 네, 네. 자, 그렇다면 오늘 이렇게 여러 유형의 아이들이 이 물건을 훔치는 그런 유형들을 봤어요. 선생님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어떤 게임처럼 여기고 가볍게 그냥 일상과 어떤 온라인, 온오프라인을 혼돈해서 일으키게 되는 그런 행동이 있었고요. 또 돈에 대한 개념을 잘 몰라서 그리고 또 갖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너무너무 갖고 싶어서 훔치는 경우 네. 또 마지막으로는 일부러 부모의 관심과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려고 한다고 했는데 이런 네. 유형들이 있다고 하셨는데요. 네. 그렇다면 부모님들이 이런 사실을 알게 되셨을 때 뭐 어떻게 대응하시고 또 어떻게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지도하는 것이 바람직할까요? 네네. 일단 이제 아까 이제 말씀하셨지만 거짓말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부모님이 마음이 많이 상하게 되는 그런 네. 이제 아이의 행동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네. 이렇게 아이가 물건을 훔치는 경우에 부모님들 자신이 아이보다 더 그 행동에 대해서 창피함을 느끼고 상대방한테 미안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이제 경우가 있습니다. 네, 부모님의 수치심으로 인해서 이런 경우는 성급히 오히려 아이의 행동을 덮어버리거나 또는 모른 척 가볍게 지나쳐 버리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는데 네. 아이는 이에 대해서 그렇게 되면 바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사실 조금 이제 이 부모님의 감정을 또 이제 분리하시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부모님 입장에서는 아이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서 타인에게 폐를 끼치게 돼서 그 상대방에게 미안한 것은 사실이지만 아이가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할 그런 상황으로부터
아이를 이제 과하게 보호하거나 또는 아이가 느껴야 할 감정까지 부모님이 대신 느껴서 그 몸둘 바를 몰라 하게 되면 정작 아이는 자신이 느껴야 할 미안함을 느끼지 않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네. 부모님들이 자신들이 이제 아이들의 행동에 대해서 너무 부끄러우니까 빨리 덮어버리려고 네네. 애써서 네. 성급하게. 그냥 소문날까봐 쉬쉬하면서 네. 얼른 덮으려고 네. 하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더 이제 의식하게 의식하는. 되는 네. 경우겠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정말 이제 아이가 이런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성장하면서 나타날 수 있는 행동인데 이것을 경험을 통해서 이제 바르게 바로 배워가야 하는 것이 굉장히 이제 중요하죠. 네. 그래서 심지어는 부모님을 이런 경우에는 부모님이 더 미안해하고 더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모습을 아이도 보게 되면 아까 이제 그 세 번째 경우처럼 아이가 오히려 부모님을 곤란하게 하기 위한 이 목적으로 이 행동을 더 반복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부모님이 아이를 바르게 교육하시기 위해서 아이와 자신을 건강하게 구분짓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일은 엄마가 부끄러운 행동을 한 것이 아니라 너가 부끄러운 행동을 한 것이다. 네, 이렇게 이제 구분지어서 아이가 스스로의 행동에 대해서 인지적으로 정서적으로 그 결과를 경험하고 책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실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아이가 스스로 이 행동을 깨닫고 하기가 부모님이 충분히 설명해주고 하지 않으면 이것이 인지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도 있을 텐데요. 네, 그렇죠. 부모님이 네. 앉혀놓고 특히 미국에서는 네. 언어 문제도 있고요. 네, 또 여러 맞아요. 가지 감정적인 네. 것이 좀 복잡해서 부모님들이 원하는 어떤 그 훈육의 방법이 쉽게 말하자면 되어지지 않을 때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특히나 이제 아이가 이것이 이미 습관화가 되고 연령이 많아진 상태에서는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붙잡고 이야기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죠. 네. 그래서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어린 시절에 그 사소한 것으로부터 우리가 미리 네. 교육을 해갈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를테면 아이가 어릴 때 이제 친구 집에 이제 어린 아이를 데리고 이제 놀러 가죠. 잘 말도 못하고 친구들이랑 이제 같이 노는 방법도 이제 채 배우기 전에 그런 연령의 이제 아이일 수 있겠죠. 이런 아이가 이제 친구 집에 가서 놀다가 재미있게 장난감을 가지고 놀았는데 다시 집에 돌아가야 될 시간이 돼서 그 장난감을 가지고 가고 이제 싶어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네. 이런 경우에 이제 부모님이 안 된다라고 해서 그 장난감을 이제 억지로 뺏을 경우에 아이가 막 떼쓰고 네. 우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죠. 있는데 네. 그럴 때 이제 그 장난감 그 집의 주인이 되시는 이제 어른은 아이가 이제 우니까 그 인정이 동해서 그거 가져가도 괜찮다 또는 뭐 가져갔다가 다시 뭐 돌려주면 되지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고 이렇게 반응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럴 때 부모님이 아이를 교육할 수 있는 또 좋은 기회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때를 쓰지만 이런 경우에 아이한테 설명을 해주시는 거죠. 네. 우리가 이제 아주 어린 아이들이라 하더라도 부모님이 어떤 바운더리를 제공해 주셨을 때는 충분히 그 언어적인 소통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도 그것을 인식하고 어느 순간 배울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떼쓰고 우는 경우에 라 하더라도 이거는 친구 장난감이야 라고 하고 제자리에 놓고 갈 수 있도록 그러면 이제 몇 번 우는 경우가 반복될 수는 있지만 그러다가 아이가 이제 배우게 되죠. 네. 그러니까 그리고 정확하게 어렸을 때 네. 그것을 확실하게 심어주는 것이 너무 중요하겠어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하나씩 아이가 어떤 그런 바운더리에 대해서 배워가게 네. 되는데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예를 또 들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엄마가 엄마는 몰랐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는 못 보던 장난감이 집에 와 있어요. 예, 이럴 때 이제 부모님이 이거를 다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가져왔기 때문에 이걸 다시 돌려줬을 때 내 아이가 이런 물건을 마음대로 가져오는 그런 아이로 이제 이해될까봐 굉장히 좀 오히려 그거를 해결하는데 조심스러워하시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럴 때 아이에게 확인을 하고 이게 어디서 가져온 물건인지를 네. 봐서 반드시 그 아이가 스스로 다시 돌려줄 수 있도록 네. 그 과정을 부모님이
어떤 이렇게 잘못을 나무라거나 야단을 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아이가 제대로 배워갈 수 있도록 함께 그 과정을 동행하면서 아이가 스스로 그 물건을 주인에게 다시 돌려주는 그 과정을 도와주시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어머니나 이 아버지 부모님께서 중요한 게 관심 역시 아이들이 어떤 물건을 가지고 있는조차도 모를 그거를 때가 모른다면은 정말 이런 또 기회를 가질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유심히 이제 좀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또 잘 설명할 수 있는 부모님의 그런 자세가 아이의 눈높이로 설명을 해주셔야 되겠죠. 누군가가 잃어버린 물건을 아이가 발견을 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모님이 이것을 이제 그냥 주인이 누군지를 확실히 알 수 없는 상황에서는 아이가 자기가 가져도 된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그렇지만 이것을 어떻게 하면 주인에게 돌려줄 수 있을지, 이 물건을 잃어버린 주인이 얼마나 마음이 속상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이와 함께 이야기하면서 그 물건의 주인을 찾아주는 그 노력을 함께 하시는 과정에서 아이가 이런 것들을 이제 배우게 되죠. 그래서 경찰서에 갖다 준다거나 아니면은 그 가게의 주인에게 맡겨놓는다거나 또 그 안에 연락처를 찾아서 연락을 한다거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아이들이 배우게 되겠죠.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아이랑 이제 놀이 상담을 하는 경우에 놀이실을 이제 들어가면 아이들도 처음에 들어와서 와 하고 막 그 표정이 아주 행복해요. 저도 이제 그 처음 놀이 치료를 시작할 때 그 놀이 상담실을 들어가 보면은 그 정말 그 풍부한 놀잇감과 그래서 내가 어린 시절에 이런 곳에 들어와서 놀아봤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근데 아이들이 와서 아주 재미있게 노른 다음에 너무 선생님하고 그 재미있게 놀았던 어떤 게임이라든지 장난감을 가지고 가고 싶어 하는 경우가 있죠. 근데 이럴 때 이제 선생님이 뭐 좋은 마음으로만 아이한테 그거를 가져가게 허락하지는 않죠. 이건 규칙이 이 놀이실의 놀잇감은 가져가지 않는 것이 규칙이다라고 얘기해주고, 그렇지만 너무 이게 재미있었기 때문에 너가 계속 놀고 싶구나. 그렇지만 선생님이랑 다음 시간에 또 만났을 때 여기서 이 놀이를 재밌게 할 수 있으려면 여기다가 두고 그 시간까지 기다려야 될 것 같다. 이제 이런 얘기를 아이랑 함께 나누는 거죠. 뭐 또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놀이실에서 그 아이가 이 시간에 선생님하고 아주 재미있게 그 좋은 시간을 보냈던 그 경험 때문에 그 어떤 그 징표 같은 거죠. 그래서 아주 정말 뭐 사소한 건데 이렇게 그 게임의 일부분 작은 피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가져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경우에도 놀잇감을 가져가면 안 된다라는 것을 이제 얘기하고 대신 너가 여기에서 어떤 뭐 색깔 차르기라든지 만들기 도구를 통해서 만든 너의 작품은 가져갈 수 있다 라고 했을 때 아이가 이제 그 시간을 통해서 만든 작품은 이거는 가져가도 되는 것, 그렇지만 놀잇감은 규칙대로 가져가지 않는 것, 이렇게 이제 인식해서 그 불분명한 경계를 잘 이제 세워가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때그때 교육되지 않으면 아이가 자기도 모르게 남의 물건도 내 물건이고 내 물건도 내 물건이라는 어떤 그런 흐릿한 경계를 가질 수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 다른 사람들의 물건이 그 사람에게 굉장히 소중한 것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해줘야 되겠죠. 우리가 그 도벽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그야말로 습관이 됐다라는 얘기인데 이런 기본적으로 이 과정에서 아이들이 하나하나 사소한 것을 통해서 배워가는 이런 개념을 충분히 형성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것이 이제 방치되게 돼서 계속 아이가 어떤 그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 행동을 반복하게 됐을 경우에 이것이 이제 습관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상담을 하면서 만나는 경우에도 이 도벽의 습관은 굉장히 고치기 힘든 문제 행동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마 이런 어떤 시설에 다녀와도 도벽을 고치지 못해서 다시 그 늪에 빠지는 경우가 있고 또 요즘에 이게 뉴스 같은 걸 접해보면 뭐 10억이 든 가방을 주인에게 찾아준 사람 아니면 뭐 수십만 불이 들어있는 가방을 찾아준 어떤 주인 뭐 이런 이야기들을 접하면서 아마도 이런 어른들은 어렸을 때 이런 훈련이 잘 되어서 이 장성에서까지도 그런 생활 습관이 내 것과 남의 것을 딱 구분해서 내 것이 아닌 것은 욕심내지 않는
그런 네. 마음이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게 네, 아닌가 네, 싶어요. 맞습니다. 네. 네. 좋은 예인 것 같아요. 네. 선생님 오늘 이렇게 또 아이들이 물건을 이렇게 훔치는 행동을 했을 경우에 대해서 어떻게 부모님들이 대응을 하고 또 어떤 유형들이 있는지 오늘 봤는데요. 네, 네. 늘 느끼는 거지만 어렸을 때 교육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어렸을 땐 작게 시작하지만 네. 그것이 얼마나 큰 나중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느끼고요. 네. 또 다음 주에 더 유익한 또 내용 기대하면서 오늘 선생님도 보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일주 감사합니다. 동안 더욱더 잘 보내시고요.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박주연 선생님 모시고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 함께 했는데요. 여러분 정말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이 작은 것부터 실천해 나가는 좋은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